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했던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급습했던 하이브리드식 미사일 공격, 날로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좀 더 발전된 새로운 개념의 방공 요격 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드와 관련된 논쟁이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사드, LSM과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시험 발사가 성공했지만 아직 이 정도로는 막기 어려운 형태의 미사일과 공중 공격 수단이 즐비합니다. 당장 북한 쪽에만 해도 고각으로 쏘아 올려져 가파른 경사로 진입하는 고각 진입 IRBM이 큰 위협이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은 비행 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운 편심 탄도 비행을 수행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북한은 새로운 타격 수단인 순항 미사일을 선보였고, 이외에도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대구경 방사포에 고속 드론 및 소형 저속 드론까지 있죠. 북한 항공기의 위협 따위야 훨씬 발전된 우리 공군기들이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패키지로 쏟아져 공격해 온다면 이를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각 미사일이나 타격 체계의 고도가 다르고 속도 또한 다르며 기동 방식도 다르고 공격해오는 방향도 모두 달라 각각의 수단에 경직된 체계로는 미처 다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후티 반군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막아냈지만 정작 가장 요격하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다른 지대지 미사일을 함께 쏘아보낼 수 있으며 해상에 잠수하면서 SLBM을 은밀히 발사해 수많은 공격 미사일들을 섞어서 날려보낼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의 도움 덕분인지 이제는 화성 8형과 같은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만 해도 이 정도인데 화성 8형의 원조인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IRBM의 ICBM까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 한반도로 600여 기가 넘는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는 중국은 더하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요격과 미사일 요격을 따로 두지 않고 탄도미사일 요격과 순항 미사일 요격을 따로 두지 않으며 육군 관할, 해군 관할, 공군 관할 따질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 개념인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IAMD가 해법입니다. IAMD란 MD와 함대 방공, 야전 방공 등을 따로 두지 않고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적은 모두 잡는 방어 체계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이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통합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이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절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HGV 방식이라면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용 개념부터가 크게 다르고 적들이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방어체계 IAMD는 기존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MD나 우리의 KAMD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 군의 감시체계. 2017년 6월 한국의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소형 무인기들로 인해 한국이 가진 저고도 방공망의 허점이 드러나 전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들을 가득 담고 있었는데요. 이 무인기는 성주 북쪽 수 킬로미터 지역부터 촬영을 시작해 주한미군 사드 포대가 배치된 골프장 일대를 광범위하게 촬영했고, 이 중 10여 장 정도는 사드 포대의 주요 시설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와 우리 영공을 몇 시간 동안 500km 이상 휘젓고 다녔는데도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이 무인기는 중국제 상용 무인기인 스카이 09P나 UV-10 등 민간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무인기를 개조한 것에 불과했고, 미국제 RC 항공기용 엔진, 일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조잡한 수준의 별것 아닌 무인기였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인데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한 강원도 일대의 까다로운 탐지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전 지역을 합쳐 수백 개 이상에 달하는 굴곡진 지형을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감시하기에는 우리 군의 레이더와 방공 장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고도 약 7km 이상의 방공 작전은 공군이 맡고 그 이하는 육군이 맡는 식으로 임무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적의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발전된 KAMD의 형태를 국산화된 요격 체계들로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대 후반 KAMD가 완성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 KF
F-21에서 발사되는 국산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이 9999하고 올라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SM-3를 도입하게 된다면 캄캄한 지구 외기권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에서 발사한 SM-3가 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얼마 전 시험 발사에 성공한 LSAM보다 발전된 후속 체계 LSAM-2, 이것이 실패하면 다음은 LSAM-1이, 이것이 실패하면 천궁 블록3가, 이것도 실패하면 천궁 블록2와 패트리어트 팩3가 요격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장사정포나 대구경 방사포 등을 막기 위해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또한 요격을 시도하는데요. 사실 이처럼 종말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시도하는 것은 가장 성공률이 떨어지는 방법이지만 한국의 KAMD가 이처럼 종말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코앞에 있는 북한이 날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수 상대해야 하는데 이들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과 달리 저고도에서 날아오기에 1000km 이상 높은 고도의 외기권에서 사용하는 SM-3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IRBM이나 ICBM을 90도에 가까운 높은 고각으로 쏘아올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만들 경우 KAMD로는 막아내기 어려워집니다. 최근 북한은 타격수단을 굉장히 다변화시키고 있는데 각각의 타격수단이 가진 특성이 모두 달라서 이에 한꺼번에 대응하려면 모든 요격체계 통합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광범위한 IAMD의 수준, 오래전부터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은 이와 같은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IAMD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협력해 수백조 원이 넘는 비용과 20년이 넘는 세월을 바쳐 세계 최강의 통합 방공망 IAMD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네트워크 교전을 기반으로 하는 미 해운의 합동 교전 능력 CEC와 미 공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16 외에도 FDL, GIG, JIIM, IBSS 등 우주군,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의 모든 요격 체계와 감시 체계가 IBCS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동으로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한 개 야전 방공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나 이지스 BMD함, F-35 전투기, 우리에게 익숙한 사드나 패트리어트 등 많은 요격 체계가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MLL이라는 다소 생소한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티 미션 런처라고 불리는 이 MML은 미 육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일종의 미사일 발사 차량인데요. 이 발사 차량의 핵심은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발사 차량은 컨테이너처럼 내부를 볼 수 없게끔 제작되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요격 미사일인지 공격 미사일인지도 알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면 적 입장에서는 감시 자산을 동원한다 해도 어디에 어떤 대공 방어 체계가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이를 공략할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는 4개의 수직 발사관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MHTK 초소형 요격 미사일,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아파치 헬기에서 사용되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미 해군의 SM-6 미사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2775km의 극초음속 미사일 LRHW, 아이언돔에서 사용되는 타미르 요격체, 무인 전투기 시스템 등등 여러가지 미사일과 공격 미사일 및 요격 미사일이 내장됩니다. MML 발사대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0도에서 90도까지 발사대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발사 차량은 언제 어디로든 이동해 육해 공군의 다양한 공격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을 운용하기에 적의 공중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우리 또한 한국형 IAMD를 구축하겠다면 이처럼 요격 체계를 언제든 이동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육해 공군이 운용하는 요격 체계 모두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한국형 IAMD의 구성,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 한국형 IAMD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 형태는 이와 같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공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지금과 달리 현재 계획하고 있는 KAMD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단계에 걸쳐 훨씬 많은 요격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탄도미사일의 방어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구구구구구구 하고 중력을 이겨내며 상승할 때 가까이 있는 미군 이지스 BMD함의 지원을 통해 SM-3 블록 2A로 상승 단계 요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구상 어느 곳이든 20분이면 날아가 타격할 수 있다는 SR-72 다크스타 극초음속 공격기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주변은 현재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북한 모두가 인접한 곳이기에 한국이 미국과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이 가능할 경우 한반도 내에 이 SR-72 다크스타가 배치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불과 100초 안에 SR-72가 긴급 출격해 레이저로 아직 상승 중인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을 무력화하고 중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7분 안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R-72 다크스타는 마하 7의 속도로 비행하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극초음속 폭격기이기도 하기에 적들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겠죠. SR-72가 탑재하는 이 무기들에는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간 단계 요격에서도 SM-3 블록2A와 SR-72가 요격을 책임지며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과 앞으로 추가 건조될 KDS-3 배치 3에도 SM-3 미사일을 도입해 운용할 경우 이때 함께 요격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추후 개발될 LSM 해상형 또한 SM-3 초기 버전과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 단계에서 함께 탄도미사일 요격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 6척 모두의 EMD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모두가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종말 단계 상층 요격은 사드와 LSM, SM-6 미사일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단계인 종말 단계 하층 방어는 패트리어트 팩3와 천궁 블록2, 3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AMD는 적이 탄도미사일과 동시에 날리는 다양한 위협 또한 함께 막아내야 하기에 다른 대공 방어 수단들도 동시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고고도 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 중인 LSM과 천궁 블록 1, SM-6 미사일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MML이 주한미군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배치된다면 지상과 해상 모두에서 적의 공중 위협을 막아내는 SM-6 미사일이 요격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보다 낮은 중고도 방공 임무와 저고도 방공 임무는 천궁 블록 1과 SM-6 요격 미사일, 지상과 해상의 대공용 화포 AAG, 레이저 요격 체계가 맡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 체계,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AMD 또한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거점 방공 임무 또한 레이저 요격 체계가 맡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무인기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자랑하는 비오복합이 불을 뿜게 될 것이고, 사우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공동 개발을 통해 BO2 대공 방어 시스템 또한 더 강력해진 능력으로 북한과 중국의 무인기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조치를 모두 국산화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적들이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경우 막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상황은 심각한데요. 현재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구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발표했고, 러시아가 이번 침공에서 사용한 방법을 배워 대만의 침공 작전에 적용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미국이 20여 년의 기간 동안 수백조 원이 넘는 예산과 노력을 퍼부어 새로운 개념의 합동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은 덕분에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IAMD를 함께 하기만 하면 당장 시급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 및 침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고 나토에 가입한 나토 연합도 아니기에 미국도 유럽도 애매한 입장을 보였지만 70년이 넘게 동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중국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대만 또한 미국과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 중에 있는데, 우리 또한 늦기 전에 북한과 중국의 야욕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현재 여러 유럽 국가들로부터 도움의 손길과 함께 군사적 지원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한 만큼 더 이상 러시아가 야욕을 펼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